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조정부처 협의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또 코스피 시장이 장 막판 들어서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한 만큼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종목들의 시세가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는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과는 주말 사이 발표됐던 고용지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상보다 너무나 고용의 수치가 또 한 번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75만 건 증가가 예상되는데 22만 건 증가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우려도 같이 나오면서 빅컨 얘기도 뭐 연내 3회 금리 인하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장은 좀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 정도까지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면 저거 침체 아니야? 라는 걱정. 왜냐하면 침체는 그러니까 침체 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미 우리는 침체에 들어간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뒤따라오면은 사실은 이제 사후 약방문.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신규 일자리가 뭐 얘기 많이들 됐지만 원래 예상은 7만 5천 생각했는데 2만 2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은 그 전 그러니까 두 번 그러니까 6월 7월이 다 그러니까 소위 조정이 됐는데 6월은 마이너스로 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소위 일자리 줄었죠. 물론 7월은 좀 늘긴 했지만 그러면서 올해 평균이 7만 5천입니다. 작년 평균이 16만이고 재작년이 21만인 거에 비하면은 계단식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내려왔고 특히 지난달은 2만대가 오면서 이게 이제 3시그마 10,000분의 1 확률 이런 일이 일어날 그런 정도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건 맞고요. 지금 차트에 열려 있네요.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게 50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지난 6개월 동안 일자리를 늘린 산업보다 줄인 산업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런 50 이하로 내려갔었을 때의 그 과거의 그 비슷한 그 당시의 점들을 보시면 회색 막대기가 다 있잖아요. 네. 저 회색 막대기가 다 미국의 공식 침체 기간입니다. 아. 결론적으로 지금 신규 일자리의 지금 급격한 둔화 이것이 지난 6개월간 벌어진 것 자체는 과거에 실제로 공식 침체 기간에 진입할 때의 수준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줄어드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 지역별로도 엄청 편차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GDP가 확장, 그러니까 총 50개 주 플러스 특별주가 있잖아요. 51개 주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경기가 여전히 괜찮다. 확장되고 있는 게 31%인 16개 주. 그다음에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게 13개 주, 26%고 침체가 22개 주로 43%. 숫자상으로는 침체가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사이즈가 큰 주, 캘리포니아, 텍사스, 뭐 그 플로리다 뭐 이런데 오른쪽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데들이 한 두 군데는 확장되고 있고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좀 괜찮고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수준. 그래서 소위 말하면 좀 간당간당. 진짜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AI 기업 투자, 그다음에 의료비 관련된 투자 이 두 가지 때문에 여전히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내고 있는데 AI 투자도 투자지만 사실 의료비 관리 이쪽에 인력 늘어난 거는 이게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경기 좋은 거하고 좀 다른 얘기라서 거기에 기댄 일자리 증가분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기 확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해 보이는데 어떤 꼬리표를 달고 단행이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 주가 변곡점이 또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그 꼬리표를 미리 알면 참 좋은데 네. 시장도 마음 편하게 질릴 수가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두 개로 나누죠. 이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 일정 부분 이거 이번에 인하를 하면 경기는 조금 둔화됐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로 사실은 보험성이라 보통 표현을 하고 거꾸로 이제 이게 침체에 대응하는 상황이 되면 상황은 좀 심각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연내 3회 그러니까 앞으로 FOMC가 3번 남았으니까 연속으로
계속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고요. 내년 말까지 추가 3회 해서 총 6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현재 4.5에서 3.25까지 이제 쭉 내려가는 거죠. 한 150bp까지 쭉 지금 내려가는 걸 좀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아마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어쨌든 기정사실화 된다고 한다면 단기 초반에는 유동성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대로 금리 인하가 올해 연속 3번, 내년에도 중간중간 띄엄띄엄 3번에서 6번까지 가는 와중에 그 와중에 우리가 앞서 봤던 고용 지표 같은 경기 지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혹시 둔화해서 부진하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우리가 보험성으로 인한 게 아니라 침체를 대응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러면 이제 주가가 초기에 좋았던 것도 다 이제 토해내는 그런 상황으로 좀 되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상황이 우리 미리 볼 수 없는 게 심지어는 저 공식 침체를 발표하는 MBER의 그 7분의 소위 배심원 같은 이런 분들, 심판 같은 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빨라야 한 250일 이후에 발표하세요. 그러니까 네. 예, 유일하게 이걸 좀 빨리 했던 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 딱 한 달짜리 그때만 그해 말쯤에 발표를 했었고요. 대체적으로는 거의 1년 정도 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단기간에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금리 인하 자체가 향후 경기를 어떤 식으로 보고 한 건지는 지나놓고 봐서 안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오늘 아까도 조금 환율 때도 코멘트가 나왔지만 일본의 차기 총리 네. 예,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소위 이제 소위 사나이라는 이제 지금 그 가장 유력한 초기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 혹시라도 된다면 네네. 그렇다면 그건 상황 자체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그 일본의 금리 장기 금리 상승, 그다음 단기 금리 하락, 엔화 약세 뭐 이런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것도 미국의 어떤 금리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본의 변수까지 우리가 또 떠오르니 셈법이 참 복잡해진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 금리 인하라는 단행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물론 그 꼬리표가 경기 침체 꼬리표일지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 꼬리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리 좀 자산군별로 포트 전략은 좀 정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금리 인하 시 좀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좀 나눠보자면요. 1차적으로 이것이 이제 보험성이다. 결국은 이번 걸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뭐 대형주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 그럼 소형주죠. 그렇죠. 예, 소형주가 사이에 금리 높았을 때 고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형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초기에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좋지만 한 1년 놓고 보면 성장주가 훨씬 나아지고요. 업종으로 놓고 보면은 부동산, 경기소비재, 기술주 뭐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과거의 흐름상 좋은 성과를 지난 한 3, 40년간 이런 연준의 금리 인하기에 좋았었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게 지나놓고 봤더니 침체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하고 있어. 사후 약방문이야. 이렇게 보면 회사들이 소위 단단한 회사여야 됩니다. 고품질주라고 하죠. 소위 대차대표가 튼튼하고 ROE도 높고 부채도 없고 뭐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고요. 그다음에 업종으로 보면은 우리가 소위 경기 방어주라고 보통 얘기하는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건강관리 이쪽이 상대적으로 낮고 나머지는 상당히 고생을 하게 된다. 앞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업종들은 오히려 부진해진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아마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코스피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던 요인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지금 하나 더 좀 추가적인 호재성 뉴스가 들려옵니다. 미국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중국 반출 연간 허가를 좀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들려왔는데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 반도체 쪽에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된 훈풍이 도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좋았거든요. 반도체 쪽. 약간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 같네요. 미국이. 네.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반도체 장비주한테는 비중이 작아서 얼마 안 되지만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반도체 장비주의 비중은 2%도 안 되거든요. 작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그걸 그렇죠.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 여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오히려 마이크론 밀어주기다. 사실은 이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만일 말씀 주신 대로 삼성, SK 반도체 장비가 원활하게 좀 소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걱정했던 그 소위 우리 입장에서는 소위 남일 좋은 일 시키는 일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이제 기존의 그 소위 대주주 기준을 50억까지 높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만일 그렇다면 그거는 애초에 7, 8월 동안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진했던 빌미를 제공했던 부분은 해소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 또 조지아 사태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좀 따로 해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또 이제 뭐 미국의 추가적인 반도체 장비 관련한 이슈가 업데이트되면서 전반적으로 얘기 짚어주셨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그 이야기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